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검찰 출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 중에서 두 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혐의와 관련된 일부 증인들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소식 첫 사안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훈 기자, 이완구 전 총리 소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완구 전 총리가 14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두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부여 청양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수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측근들을 동원해 증인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와 관련해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이 전 총리 측 운전기사도 모두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검찰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이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완구 전 총리 측이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말맞추기 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완구 총리 측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본 건데요. 검찰은 이미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를 찾았던 2013년 4월 4일 당시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과 상황을 거의 복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총리 측 김모 비서관이 지난달 초부터 사의를 표명한 21일까지 당시 캠프 관계자들 10여 명을 문자와 전화를 통해 수시로 접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패 척결을 외치던 이 전 총리가 부패 척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민주연합은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서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진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총리가 사임을 한 이후 총리 공백 상태가 이번에도 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게 지난달 27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6일째 접어들었는데요. 후임 총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후임 총리 인선의 실무적 준비 단계가 끝났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현재 총리 후보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평에만 올랐을 뿐 검증 작업을 견딜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도 그렇게 신선한 인물들은 아니군요.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어제 오후 늦게 제거했다고요? 네,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늦게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라 명명됐는데요. 이번 시행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제와 조직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누차 강조했듯 조사 대상인 정부가 조사를 진행할 특조위 업무를 담당해 사실상 셀프 조사라는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은 광화문에서 거리 농성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반대했었는데요.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을 강행한 겁니다. 유가족도 물론이고요. 특조위 측은 절대적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이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시행령이 통과되자 특조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의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을 위반했다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허수아비 특조위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시행령이 형식적으로나마 제정되었다고 하여서
상위법은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조위는 특별법의 충실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며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특조위의 부여한 권한을 활용하여 허술하게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특조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특조위가 개정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사 특조위 개정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다 할지라도 시행령 제정과 마찬가지로 입법 예고를 거쳐 법제처 검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예, 한편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다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세월호 실종자 허다윤 양의 부모가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이죠. 세월호 인양 결정을 발표한 후 건강 회복을 위해 잠시 요양했는데요. 하지만 올 9월에 인양을 시작한다는 말만 나왔지 인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윤 양의 부모는 하루라도 빨리 인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청와대 앞에 섰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네 또. 빨리 뭐 인양이라는 거 뭐 정석을 발표를 해줬으면 아시다시피 또 그 기간이 되는 게 또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발표할 때는 뭐 9월달 안에는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9월달에 또 10월달도 이렇게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액수도 커지고 그러는데 일단 그냥 발표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예, 해양수산부 측은 어떤 입장인 거죠?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세월호 선체 인양 업무를 전담할 인양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나 차주 중에 인양업체 국제 입찰을 공고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추진단 구성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가 조직의 성격과 인적 구성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재난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비판을 받아왔던 행정자치부가 다시 한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부처 간 협의가 겉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위원회를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분명히 네. 그 인양업체 선정해서 설계하고 네. 그리고 인양 완료까지 동절기에는 작업이 안 되니까 네. 그런 기간 다 고려했을 때 네. 차질 없이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인양을 하겠다. 그리고 인양업체가 선정되면은 네. 인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더 독려하고 뭐 하겠다고 다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예정대로 네, 현재 세월호 인양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내부 직원 10여 명 정도를 동원해서 지난 8일부터 임시 조직인 세월호 선체 인양 TF를 태스크포스 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예, 정말 걱정할 부분이 없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야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아수라장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죠. 네, 아수라장.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입니다. 비노계를 중심으로 연일 문재인 대표를 향해 사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특히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그리고 전 당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호남 출신 박지원,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김한길 전 대표 등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종용했는데요. 한편 오늘 열린 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광주 출신 김동철 의원은 주승용 의원에게 공갈 발언을 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당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청래 최고의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체질과 문화, 의식을 뼛속까지 다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청래 최고의 출당 조치를 대표께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뜻이 있는 의원들과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저는
네, 김동철 의원의 말을 짚어보면 사실상 탈당까지 불사해 호남 중심의 지역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인 민주연합의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는 민주연합 중진 의원들이 문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표 책임론과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모임 후에 모임 참가자 중에 한 명인 박병석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박 의원은 최근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당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이렇게 뜻을 모은 겁니다. 일단 이날 회동에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4명 가운데 박병석 의원 외에 문희상, 이미경, 김영환, 정세균, 신기남, 원혜영 의원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논란의 인물 중 한 명이죠.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했는데 오늘 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역구인 여수에서 올라온 주승용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묻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최고위원 사퇴에 대해서도 최고위원직에 복직 안 한다는 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저는 사퇴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의 발언으로 사퇴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4.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퇴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친노와 비노의 다툼이 내년 총선을 둘러싼 이권 다툼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공천을 배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비노의 선제적인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대로 가다가 여론을 모두 잃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전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